여러분, 오늘 진료실 밖에서는 절대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 중에 지금도 3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발기력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다인입니다.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분들을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많은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6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실수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특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치의조차 아마 경고하지 않으셨을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50세 이후에는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젊었을 때와 별 차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달라집니다. 50세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78%가 30대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 이상 낮아져 있습니다. 혈류 속도도 줄어듭니다. 신경 감각의 역치가 높아집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모르고 20년 전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방법이 50대, 60대, 70대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발기부전입니다. 전립선염입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자, 이제 6가지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끝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김재훈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은퇴 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은 억지로 밀어붙여야 뭔가 느껴져요. 그래서 더 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경 조직 손상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50세가 넘으면 발기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혈관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빠르게 완전한 발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변화를 이상하다고 느끼고 예전 방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마찰을 가할 경우 음경 해면체 조직에 미세 파열이 발생합니다. 한 번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해면체 조직에 미세한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어진 조직은 혈액을 담지 못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으면 발기가 약해집니다. 이 약해진 발기에 또 강한 자극을 가합니다. 더 많은 미세 파열이 생깁니다. 더 많은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결국 발기 능력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손상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가 나지 않습니다. 멍도 들지 않아요. 통증도 처음에는 없습니다. 아무 신호 없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기부전으로 나타납니다. 사타구니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소변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몸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추세요. 반응이 느리면 기다리세요.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빠르게, 강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 방식이 일에서는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몸에게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충분한 혈류가 형성되었는지 느껴보세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겁니다. 셋째, 사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감각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세요. 목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몸이 살아납니다. 몸을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대화해야 할 파트너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시각적 자극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성민 씨, 67세. 정년 퇴직 후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 말 속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이상해진 것인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뇌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뇌를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수도관이 새 것입니다. 적은 수압으로도 물이 잘 나옵니다. 즉, 약한 자극에도 뇌가 잘 반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파민 시스템의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같은 자극에서 느끼는 반응이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인위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그 자극 수준에 적응해버립니다. 수도관이 강한 수압에 맞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한 수압으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생물학에서는 둔감화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반복적인 강한 시각 자극에 장기간 노출된 남성의 경우 실제 인간적인 접촉에서 느끼는 도파민 반응이 최대 47%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접촉에서, 실제 연결에서, 실제 가까움에서 느끼는 능력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흥분이 어려워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오래,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둔감화는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뇌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놀랍도록 적응합니다. 첫째, 상상력을 활용하세요. 눈을 감고 기억과 상상에 의존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뇌가 다시 내부 자극에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외부 시각 자극 없이 하는 날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유일한 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몸의 다른 감각에 집중하세요. 온도, 압력, 호흡, 심장, 박동. 이런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뇌가 다시 자연적인 경로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몸의 회복 한계를 무시하고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영진 씨, 71세.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보기에는 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등산도, 게이트볼도, 경로당 모임도 가기 싫다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나눠보니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하고 계셨습니다.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정이 이루어질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토스테론이 상당량 소비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30대에는 몇 시간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70대에는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가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신의 근육과 신경, 혈관이 모두 여기에 참여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경우 1회 사정 후 완전한 생리적 회복에 평균 72시간에서 96시간이 소요됩니다. 3일에서 4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반복하면 회복빚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나타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성기능 자체도 떨어집니다. 긴장을 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심한 피로와 긴장을 만드는 겁니다. 오영진 씨가 등산도 게이트볼도 가기 싫어진 것이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몸이 에너지를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몇 번이 적당한지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50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끝난 다음 날 기운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틀이 넘게 무기력하고 피곤하면 간격을 더 늘리세요.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몸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와 사후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준혁 씨, 68세, 날카로운 통증은 아니었어요. 절정 이후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묵직함.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반년 넘게 참고 계시다가 결국 진료실에 오셨어요. 진료를 해보니 만성 전립선 자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들어보니 특별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그 습관이 전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50세 이후 전립선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음부와 매우 가깝습니다. 회음부는 앉아있을 때 체중이 직접 실리는 부위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약 50%, 60대의 약 60%, 70대의 약 70%가 전립선 비대 또는 전립선 과민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미 예민해진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습관이 더해지면 전립선에 조용한 염증이 시작됩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첫째는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서 회음부의 압력이 오래 가해지는 자세입니다. 이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전립선 주위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 주위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사후 습관입니다. 끝난 후 소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 후 요도에는 잔존 분비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시간 요도에 머물면 전립선 주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에 만성 염증이 쌓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골반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심하면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 2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끝난 후에 반드시 소변을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자세를 신경 쓰세요. 회음부에 체중이 오래 실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 2가지만 바꿔도 전립선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입니다. 호흡을 참고 온몸에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실수가 실수인 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강한 감각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망가뜨립니다. 최동현 씨, 62세. 자위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셨는데 점점 빈번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활동 자체가 힘드셨습니다.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병인지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성행위 두통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증상입니다.
호흡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발살바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면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고 이것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방해합니다. 이에 반응하여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혈압이 순간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특히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이 순간적인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두통은 그 압력의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위험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기저 고혈압이 있는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성적 흥분 상태에서 혈압이 정상 수축기 기준의 2배를 넘는 경우가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혈관 사고, 즉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을 참는 것 외에도 온몸의 근육을 조이는 습관 자체도 문제입니다. 골반 기저근과 전립선 주위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입니다. 이 긴장이 만성화되면 만성 골반통이 생깁니다. 전립선 통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깊은 복식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호흡입니다. 둘째, 온몸에서 힘을 빼세요. 특히 어깨, 목, 복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힘을 빼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급하게 끝내려 하지 마세요. 서두를수록 몸에 더 많은 긴장이 가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긴장을 풀수록 감각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신경 감각이 훨씬 더 섬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혈관에도 전립선에도 훨씬 안전하고 감각은 더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잘 짚어내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면 직전이나 새벽에 깨서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패턴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또는 새벽에 깨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이것이 수면을 돕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혜수 씨, 69세, 불면증으로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잠들기 위해 매일 밤 자위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없이는 잠들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것도 이제는 잠드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정 후에는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졸음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패턴이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단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신경계가 흥분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면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미 회복 수면, 즉 깊은 수면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수면 분절이 생깁니다. 즉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면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60대 이상 남성이 최근 5년 사이 34% 증가했습니다.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잠들기 위해 반드시 특정 자극이 필요하다고 학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됩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화가 형성되면 단순히 끊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조건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새로운 수면 신호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취침 30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가 됩니다. 셋째,
복식 호흡을 10회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호흡입니다. 들이쉬면서 넷을 세고 잠깐 멈췄다가 내쉬면서 여덟을 세세요. 이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러운 졸음이 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것들이 약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기존의 조건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속하시면 뇌가 이 새로운 루틴을 수면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점점 강해집니다.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새벽에 덜 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 몸이 보내는 신호들, 느려진 반응, 줄어든 에너지, 조용한 불편감, 이것들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에 맞춰 달라지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몸이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고 맞춰주세요. 첫 번째,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몸이 반응하는 속도를 존중하세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시각적 자극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뇌를 다시 깨우세요. 상상력과 신체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능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에너지 한계를 존중하세요. 너무 자주는 회복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다음날 몸의 상태가 가이드입니다. 네 번째, 전립선을 보호하세요. 자세와 사후 습관,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전립선 건강이 달라집니다. 끝나면 반드시 소변을 보세요. 다섯 번째,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주는 습관을 버리세요. 혈압을 위해서, 골반을 위해서, 전립선을 위해서요. 그리고 사실 감각을 위해서도요. 여섯 번째, 수면을 위한 반복적 의존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뇌에게 건강한 수면 루틴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복식 호흡 10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6가지 중에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요. 오늘 밤 자려고 누우실 때 복식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그것 하나만, 그 작은 한 걸음이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건강은 50세에도, 60세에도, 70세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쾌감도, 연결도, 활력도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이해로,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몸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모른 척하다가 건강을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기믹 없이 전립선을 보호하고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